반갑습니다. 기후솔루션의 정석환이라고 합니다. 작년이었죠? 아모니아 원소 쪽 관련해가지고 했었는데 또 얼마 안 돼서 가스를 또 이렇게 설명드리게 돼가지고 석탄 내보내는 것도 어려운데 이제 가스까지 그래서 저도 참 이 부분 담당하면서 고민이 정말 많고요. 근데 이제 사전에 질문 올려주신 부분 보니까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계신 게 느껴져가지고 저도 조금 다시 한번 고민하고 찾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인천 가스발전에 이어한 인프라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지역적인 특성은 저보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일단 저도 최대한 인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만큼 제가 또 인천의 아들이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스 발전 얘기는 이제 많이 나오고 가스 발전이 소위 LNG 발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또 LNG 터미널이 빠질 수가 없는데 가스 발전을 운용하기 위해서 이제 가스를 공급을 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LNG 터미널이라는 곳에서 우리나라 이제 가스를 생산해낼 수 있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 다 수입을 합니다, 가스를. 그러면은 가스를 가지고 배로 실어와가지고 이 터미널이라는 곳을 통해가지고 가스를 들여서 와요. 그래서 터미널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제 가스 발전 쪽으로 가스를 흘려보내서 태워서 발전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LNG 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액화 천연가스. 근데 액화는 또 뭐냐? 이게 LNG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게 천연가스인데 액화된 천연가스라는 뜻이거든요. 그 가스 자체가 기체 상태로 가져오기에는 불편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액화시켜가지고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있죠. 여기 이제 LNG 운반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액화시킨 천연가스를 이제 가져와가지고 이쪽에다가 보관시키는데 이제 결국에는 수입을 해서 저장하고 기화는 또 뭐냐 액화시켜서 아까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또 사용하기 전에는 다시 또 기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가스 상태로. 그래서 이제 기화를 시키는 설비가 또 필요하고 송출은 말 그대로 이제 보내주는 그런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사실은 조감도 자체는 당진에 있는 LNG 터미널이 지금 확장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좀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조감도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LNG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가 있고 그리고 LNG 연료를 이렇게 선박에다가 또 넣어줄 수가 있거든요. 아니 LNG 연료 아니고 죄송합니다. 지금 LNG 연료는 안 쓰고 저기 있죠. 찌꺼기유, 벙커시유 그런 더러운 디젤유 같은 거를 이제 선박 연료로 쓰는데 그걸 벙커링하는 부두가 있고 그리고 여기로 이렇게 가져와서 결국은 천연가스를 요 탱크에다가 보관을 해놨다가 기화해서 내보내는 장비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관리하는 사무소 같은 그런 부지가 보통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방은 터미널이었고요. 요거는 LNG 발전인데 딱 봐도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전문적으로 파고들기가 되게 어려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LNG라는 것 자체가 천연가스라서 뭔가 천연의 느낌 그런 어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상대적으로 깨끗하다는 어감을 많이 받아요. 그런 부분도 뒤쪽에서 조금 이제 제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LNG 발전은 보통 이제 가스 복합 화력 뭐 이런 용어로 많이 언급이 돼요. 아니면은 이제 가스 열병합 발전소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는데 이게 가스 원리를 보자면은 LNG 아까 보셨던 탱크 있잖아요. 거기에서 LNG를 가져와가지고 기화시켜서 요 가스 터빈 장치에다가 LNG 연료를 넣고 이제 연소를 시킵니다. 태우면은 폭발력에 의해서 이제 자동차 엔진처럼 폭발하면서 요 제너레이터가 돌아갑니다. 발전기가. 그러면 전기가 생산이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1차적으로 발전을 하는 거고 이렇게 태우고 나면은 되게 고온의 열이 남습니다. 왜냐면 그 화석연료를 태웠기 때문에 그럼 그 열을 여기서 다시 회수를 해가지고 그 열로 또 스팀을 만들어서 스팀 터빈을 돌립니다. 예, 그렇게 두 가지로 발전을 하게 돼서 보통 얘기하는 이제 가스 복합 발전이다. 서인천 복합, 뭐 인천 복합.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렇게 1차 발전하고 2차 발전이 섞여져 있어서 그 복합 발전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스 터빈에서 연소를 시키면 그 굴뚝으로 이제 기체가 나가겠죠. 여기 연돌이라고 되어 있는 게 굴뚝인데요. 그 가스 어쨌든 간에 화석 연료를 태우는 거기 때문에 온실가스랑 이제 미세먼지가 이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번 기회에 찾아봤더니 그 확장 계획을 제외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터미널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용량이 인천에 위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이 터미널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지역이구나라는 걸 저도 이번에 깨달았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용량을 얘기를 할 때 이것도 사실 살짝 복잡한 얘기인데, 저장 용량으로 보면은 저장 용량이라는 게 아까 그 탱크 있잖아요. 탱크에서 얼마나 이렇게 보관을 할 수가 있냐, 물량을, 그런 얘기고, 또 제기화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제기화 용량은 이거를 이제 기화시켜서 얼마나 많은 양을 내보내 줄 수 있느냐의 개념이라서 실질적으로는 이 1년에 얼마만큼 쓰는지는 요 제기화 용량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포인트는 인천에 가장 많은 탱크가 있더라. 탱크 수도 많고 제기화 용량도 많고. 네. 그리고 금방 이제 터미널을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리고 가스 발전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지역별로 봤을 때 사실은 뭐 경기도는 워낙 많은 시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예외적으로 한다고 치면은 인천이 제일 많은 가스 발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총 25기, 이 노년에도 있고 서인천, 신인천, 인천, 포스코에너지, 송도, 인천공항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비 용량도 8.6기가 정도가 되고요. 그게 현황이고요. 근데 이제 봤을 때 대부분 노후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가스 발전이. 그래서 이번에 11차 전력 수급 계획에 확정된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새롭게 알게 됐는데 서인천 복합, 이게 서인천 복합 8개의 곡이죠. 서인천 복합 등 노후 LNG 발전 설비에 대해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설계 수명이 30년. 보통 이제 가스 발전소는 가스 발전소도 그렇고 석탄 발전소도 그렇고 보통 수명이 30년 기준으로 많이 하잖아요. 가스 발전도 이제 기본적으로 30년 정도가 되면은 뭐 리트로핏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교체를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지금 보면은 30년이 경과한 것, 서인천 발전소가 그런 케이스고 30년이 곧 도래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발전소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폐쇄를 할 건지 이전을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라, 그런 부대 의견이 붙었고요. 이게 정기본에 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차 정기본에 반영된 대로 이거를 이제 서인천 발전소 폐지를 약속을 해라. 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어요. 전기본 자체에도 LNG 발전량이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어쨌든 간에 에너지 전환을 하고 탄소 중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발맞추어서 이용률도 감소가 될 것 아니냐. 왜냐면은 발전량이 줄어드니까 이용률이 결국에는 줄어들 텐데, 그러면은 적정한 설비 수준이 얼마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폐지된다고 해서 이만큼 물량을 새로 가스발전소를 설치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내용에 대한 암시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노후 발전소들에 대해서 전문가 용역을 실시하고 차기 이제 2년 뒤에 나오는 전기본의 반영을 이제 검토할 예정이다라고까지 적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이슈가 있어요.
작년에 이제 제가 수소 암모니아 혼소 발제를 했는데요. 여기 찾아보니까 요 포스코보캅 3, 4, 5기를 이 노후됐으니까 수소 혼소로 또 전환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뭐 이제 사실은 이 논의 과정도 그렇게 녹록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협의 과정도 쉽지는 않았고, 그래서 이 혼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뒤에 가서 또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스 발전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석탄 폐지하고 가스 발전으로 넘어가야 한다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봐야 되냐, 그 부분을 오늘 설명하러 왔는데, 여기 보시는 게 이제 통상에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고, 산업부 정보인데 이제 GS 칼텍스에서 발췌해 왔습니다. 보면은 온실가스 한 44%, 석탄 대비해서 44%밖에 방출이 안 되고 미세먼지도 확연히 줄어든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발전소만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발전소만 보면, 사실 발전소 굴뚝으로 나오는 것만 보면 이 말이 맞거든요. 맞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맞을 수 있다. 이 뒷부분에 또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발전소 굴뚝으로 나오는 것만 보면은 이런 수준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에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전 과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보셨듯이 LNG를 그냥 여기서 바로 발전소에서 태우는 게 아니라 LNG를 가스전에서 채굴을 해서 운반을 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또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가스 발전에서 태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 LNG 자체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면은 아주 악성 온실가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까지 다 따져보면은 이게 석탄 못지 않더라. 오히려 배로 운송하는 것까지 다 고려를 하면, 왜냐면 배에서도 이제 연료를 뗄 거 아닙니까? 이제 디젤유 같은 거를 뗄 건데, 그걸 다 고려를 하면은 오히려 안 좋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이 가스 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것만 보면은 이게 맞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후 위기 대응 관점으로 보면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가스의 성분표입니다. 성분표라고 봤을 때 대부분이 메탄이에요. 이 메탄인데 이걸 메탄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메탄이 악성 온실가스입니다. 이산화탄소보다도 30배 정도 악영향을 주고, 여기 메탄 전문가님이 또 기후솔루션에 오셨거든요. 마상현 연구원님이라고 이따가 또 질문 있으면 또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30배가 더 나쁘고, 그리고 중요한 게 20년간의 효과, 단기간의 영향만 보면은 이 메탄이 이산화탄소의 80배예요. 그러니까 엄청 우리가 이산화탄소 줄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메탄 새어나가면은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요게 이제 LNG, 그러니까 메탄이죠. 메탄이 주성분이 LNG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소 굴뚝으로 빠져나오느냐를 설명하는 그림인데, 뭐 대왕거래처럼 가스전, 지금 우리나라에 없죠. 해외에서 다 수입하죠. 해외에서 가스전으로 뽑아내요. 근데 뽑아내는 와중에도 새어나와요. 왜냐면 완벽한 밀폐가 안 되고, 그리고 여기서도 사업성이 떨어진다 싶을 때는 여기서 그냥 태워버리거든요. 왜냐면은 이 가스전이라는 것 자체가, 나 지금 여기까지만 뽑아내고 그냥 구멍 이렇게 딱 막아놓을 거야,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가스 가격이 막 변하거나 경제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걸 그냥 여기서 이 자리에서 태워버려요. 그러면 이제 온실가스가 CO2가 배출되겠죠, 태우니까. 근데 완전히 태워지지 않으면 메탄 그 상태로도 또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메탄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또 운반해가지고 배로 실어올 때 또 거기서도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과정을 전반적으로 줄여줘야 그 기후의 악영향을 막을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거를 다 대응을 하고 있어요. 기후 솔루션은. 해외 가스전 개발하는 것도 맡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 대왕고래도 저희 같이 연대해 주셨지만 그 맡고 있고, 그리고 LNG 캐리어라고 해서 LNG 운반선도 맡고 있고, 그리고 LNG 발전소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맞지 않나요? 저 혼자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다 팀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LNG 수요가 없어져야지 이런 개발 활동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스 발전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 과정에 걸쳐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가스 수요 관점에서 그 사용량을 가스 발전에 주로 사용되니까 그거를 줄여 나가야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나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요게 이제 이런 그 가스 발전이라든지 그 메탄 배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낮춰 나가야 된다라는 압박이 갈수록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게 이제 여기 계신 마상현 연구원님이나 그 국제 글로벌 위성을 이제 쏘아서 감시 역할을 하는 카본 매퍼 맞나요? 네. 카본 매퍼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카본 매퍼라는 곳에서 이게 이제 인천에서 포착이 된 겁니다. 네, 인천에서 이 메탄이 누출되면은 이렇게 이제 다르게 표기가 돼요. 빨간색이 그 농도가 높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지껏 메탄이라는 거는 그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냄새도 안 나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부치제 같은 걸 인위적으로 넣어서 냄새가 이제 황 냄새가 약간 나기는 하는데 일상적인 경우에 이제 무생무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몰랐어요. 그런 것에 대한 인지가 별로 없었는데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메탄이 어떻게 배출되는지를 감시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이냐? 그 감축하라는 압박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를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법과 동시에 노력해야 될 게 이 메탄에 대한 그러니까 LNG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나가는 게 결국에는 중요하다. 그게 결국 국제적인 감축 압박을 피해갈 수 있고 피해간다는 표현은 좀 잘못되긴 했는데 대응할 수 있고 예, 그런 방법이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책적으로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대선 공약 중에 하나로 석탄 비중을 최소화하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LNG 비중도 줄여가다라고 언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화석연료 비중을 줄여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기후 대응 관점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이 인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11차 정기본에서도 그 가스를 점점 줄여나가는 걸로 이제 전망을 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주황색 가스인데 요만큼 있다가 2030년이 되면은 요만큼 그리고 2035년 되면은 요만큼 해서 점점 줄여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저희 미국에 있는 연구소와 대학과 공동 협업을 해서 연구한 작업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된다는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이제 바꿔 나가야 된다. 더 이상 깨끗하지 않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스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들 조금 설명드리면은 이게 사실은 2021년에 말에 보고서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가스 발전에 의해서 미세먼지 등에 대한 피해 때문에 조기 사망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2021년에 그 LNG 발전 같은 경우에는 그 자주 껐다가 키거든요. 그리고 발전량도 자주 바꿔줘요. 그게 이제 그 LNG 발전기의 특징이거든요. 그럼 그 바꿀 때 또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왜 나오냐?
그 이제 완전히 연소되지 않은 화석연료는 무조건 탄소와 탄화수소니까 탄소를 포함하죠. 근데 완전히 연소되지 않은 CO가 독성 물질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여기 이거죠. 이거는 메탄이랑 메탄을 포함한 다른 이제 연료 탄화수소들이 완전히 연소되지 않고 나오는 경우, 그리고 질소산화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인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냥 화력 발전이면 벗어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탄소를 포함하는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나오고, 그리고 고온 환경에서 태워지면 이 낙스라는 물질이 나와요. 네, 그래서 석탄 보일러에서도 나오고 가스 보일러에서도 나오고, 가스 보일러 아니죠, 가스 터빈에서도 나오고, 네,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게 실제로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었어요. 어떤 게 지적이 됐었냐면, 그 가스 발전소, 서울에 이제 당인리 발전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당인리 발전소를 가동시킬 때 여기는 마치 이제 그 미세먼지나 오염물질,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이 낙스라 그래서 질소산화물, 그리고 총탄화수소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대로 연소되지 않은 것들이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일산화탄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 정상적으로 이제 안정권에 들어서 요게 이제 그 발전을 하고 있을 때는 많이 안 나와요. 그죠? 근데 가동을 시킬 때 이게 점점 그 저기 가스 발전소 들어가 보면 엄청 시끄럽거든요. 가동 실제로 요 상태에서도 엄청 시끄러운데, 여기 돌아갈 때는 바바바바바 하면서 이렇게 이제 시동을 건다고 하죠. 이렇게 가동을 할 때 오염물질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 자동차도 그 정격 출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적정하게 그 엑셀을 밟고 있을 때의 그 최대의 효율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발전기 같은 경우도 이때는 되게 안정화된 상태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런 그 여러 가지 화학 조합에 의해서 나오는 그 오염물질들을 적정하게 제어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고. 근데 또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오면은 못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규칙에 보면은 이때는 행정처분에서 제외돼요. 왜냐면은 기술적으로 이게 불가하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제어하는 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네, 이거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행정처분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복합화력 형식의 발전 시설은 이제 가동 개시하거나 재가동할 때 5시간 정도를 봐주는 거예요. 봐주는 거죠, 이렇게. 가동 중지할 때 또 2시간 봐주고. 그러니까 이게 규제가 무슨 소용이 있으니까 이때 많이 나오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봤어요. 그 당인리 발전소 2호기에 대해서 1년치를 좀 달라. 1년치에 그 뭘 달라고 했냐면, 발전량이랑 그 발전소 불뚝에 TMS 장치 있잖아요. 그 배출량 모니터링하는 장치, 환경부에서 달아놓은 거, 그거 자료를 달라 해서 봤더니, 이거 봤는데도 꽤 힘들었습니다. 네, 잘 안 주더라고요. 공개는 돼 있는데 저희가 기록하려면은 연간 통으로 배출량만 거기에 나와 있고, 이렇게 시간대별로 이렇게 트래킹이 안 돼요. 어쨌든간 받았는데 배출 허용 규칙 20ppm으로 잡혀있는데 그걸 넘는 게 빈번하더라. 그래서 1년 동안 86회를 초과했는데 규제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저는 예외 규정이 있으니까 황당하죠. 그래가지고 요 포인트를 하나 잡아가지고 저희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껐다가 킬 때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스 발전을, 그러니까 전문가들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서 그 변동성과 가능성을 가스 발전이 보완해줘야 된다. 재생에너지가 풀리면 가스 발전이 늘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심지어 이제 기고문에도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을 보완해준다는 얘기는 얘네가 가스 발전이 그거를 잘 바꿔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발전량을 잘 바꿔주기 때문에 그런다는 건데 그 말이 이 말인 거예요. 발전량을 자주 바꾸면 미세먼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발전이 맞는가 재생에너지랑 약간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는 얘기였고 그리고 이제 그 가스 발전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인천에만 국한된 내용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많은 부분이 겹치죠. 근데 국가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가스 의존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보면은 LNG 수입량이 아직도 그 전 세계 3위고 지금 당진에 가보면은 테이크 터미널을 그 저기 지금 국가에서 계획하고 있는 테이크 터미널의 40%를 차지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양을 늘리고 있어요. 이제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엇박자가 나는 거고 그리고 이건 뭐냐 분루수소 그 작년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분루수소가 뭐냐면 이 LNG를 가지고서 수소를 만들면 분루수소예요. 근데 LNG에서 수소 만들 때 온실가스가 나오죠. 많이 나와요. 근데 왜 분루냐? 그거를 이제 CCS로 바다 밑에다가 묻으면은 분루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것도 분루수소도 결국엔 가스 인프라다. 그리고 수소 암모니아 혼소. 암모니아 혼소는 석탄인데 왜 가스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지금 암모니아 혼소에서 딱 한 군데가 작년에 이제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이라는 데서 딱 한 군데가 이제 낙찰이 됐는데 삼척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삼척이랑 또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삼척의 그린파워라고 암모니아 혼소가 이제 정부 입찰에서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15년간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하게 돼요. 저희가 막으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낙찰이 됐죠. 근데 석탄에다가 암모니아를 섞는 건데 그 암모니아도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암모니아도 가스에서 나와요. 사우디에서 그 사우디의 가스를 암모니아로 바꿔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걸 석탄에다 떼는 거죠. 그러니까 석탄이 이제 이를테면은 나쁜 놈이라고 하면 덜 나쁜 놈을 들여와서 이제 섞어놓고 청정수소 발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여튼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 지금 인천에도 이제 그 암모니아 혼소랑 수소 전소 계획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블루수소로 갈 가능성이 일단은 높고 왜냐면 그린수소가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블루수소를 쓴다는 얘기는 가스 의존에 계속 한다. 좀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전환이라고 보기 어렵고 화석연료를 고착화시키는 거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스가 전환 연료냐, 그러니까 전환 수단이냐, 과도기적인 수단이냐, 브릿지 연료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은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게 오른쪽으로 가면은 수명이고 이렇게 밑으로 가는 게 배출 강도거든요. 온실가스 배출 강도. 그러면은 수명과 온실가스 배출 강도를 곱하면 배출량이 돼요. 이게 이제 석탄 발전이고 이게 이제 가스 발전이거든요. 근데 면적이 높겠죠. 왜냐면은 이런 화력 발전소들은 3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한번 설치하면. 왜냐면 그렇게까지 운영을 해야 원가를 회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거대 설비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번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온실가스를 내뿜는 발전원이다. 그래서 전 탄소 중립 중간 연료라고 보기가 어렵다. 탄소 중립 지금 2050년이잖아요. 지금 2025년인데 그러면 지금 설치하면
2050년 넘어가죠. 넘어간다라고 쳤을 때 중간 연료라고 할 수 있냐? 그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국제에너지기구에서 그 전 세계 가스 수요를 전망을 했을 때도 이제 계속해서 줄어드는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각 국가에서 세운 감축 목표대로여도 줄어들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라면 더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변화할 수 없는 트렌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스 인프라가 계속 확대된다. 뭐 터미널 짓고 블루수소 공장 짓고 뭐 수소 운송한다 그래가지고 가스터빈 수명 연장하고 새로 설치하고 그러면은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이렇게 잘 대응한다라고 하면 이 설비들이 다 쓸모가 없겠죠. 그러면은 다 자초자산이 되고 재무적 손실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계속 써야 되니까 발전사들도 자기들 투자한 거 다 회수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억지 수요를 창출해서 기후에 악영향이 된다. 그 내용입니다. 수소를 또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리려고 해요. 그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루수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LNG를 원료로 하고 가스를 원료로 하고 가스 인프라 확대를 시키는 명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스 인프라가 늘어나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메탄이 전주기에 걸쳐서 이제 배출이 일어난다. 그리고 악성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그리고 블루수소는 주로 그 여기 뒤쪽에 여기서 말씀드리겠지만 가스 발전에 쓰여요. 그러니까 가스로 만든 블루수소를 가스 발전에 섞어서 쓰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냥 화석연료 발전인 거예요. 비용도 높고요. 비용도 재생에너지보다 높아요. 여기 가스 발전에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 혼소는 석탄 발전에다가 섞어서 쓰는 건데 당연히 이 명분으로 지금 이제 인천시 공약도 막 바뀌고 결국엔 조기 폐쇄가 지연되고 있고 그리고 암모니아 혼소를 하면 초미세먼지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석탄 발전할 때보다 올라가요. 그리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비용도 이게 뭐 깨끗한 발전원이면 부담을 할 가치가 있죠. 근데 이제 석탄 발전 유지하는 수단인데 그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암모니아 자체도 국내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삼척 그린파워도 사우디에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자체를 해외에 수입할 수밖에 없다. 가스도 그렇죠. LNG도. 그리고 그 화력 발전이 차지하고 있음으로써 재생에너지 확대가 방해받는다.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 출력이 제한받고 그런 것들. 그리고 수소운소, 수소운소는 LNG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블루수소 만들어서 LNG 발전기에다가 같이 태운다. 그 가스 발전을 결국에는 유지하려는 움직임이고요. 왜냐면은 사실은 이제 그 가스 업계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본인들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싶으니까 그 산업 생태계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블루수소, 수소운소 쪽으로 포스코 인천복합도 그런 경우겠죠. 근데 이제 비용도 높고 가스를 쓰니까 에너지 수입 의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다 설명을 드렸나요? 그래서 블루수소는 청정하지 않은 비싼 수소다. 그래서 LNG 밸류체인을 유지시키고 메탄이 계속 노출돼서 기후위기 악화된다. 그리고 암모니아 혼소는 결국에는 그냥 값만 비싼 석탄 발전 유지 수단이고 미세먼지도 많이 배출된다. 수소 혼소는 기존의 가스 발전에서 있던 문제에 더해서 이제 에너지 수입을 더 악화시킨다. 수소도 수입해야 되니까 비용도 올라간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 이제 재생에너지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재생에너지가 이미 화석연료보다 싸진 국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재생에너지는 비싸서 안 된다는 말은 이제는 말이 안 되는 말이 돼버렸고 그게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많아지고 생산량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설비 생산이 활발해지면서 생산 단가가 내려가서 재생에너지가 싸지는 거거든요. 규모의 경제를 갖추면서 싸지는 건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자체가 아직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니까 아직 안 싸진 거지. 이거는 싸지는 방향으로 간다. 입지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뭐 이격거리, 태양광 이격거리 이슈라든지 아니면 풍력 발전의 인허가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 비합리적인 규제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거를 해결하면은 이제 입지 자체도 그 산림이나 이런 거 건들 수 없는 거 다 빼고 이격거리 규제만 해제해도 전력수의 절반 정도를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햇빛과 바람이 없어서 정전 사태에 거의 뭐 이르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가스 발전이 아니라 에너지 저장 수단을 활성화해야 될 이유인 거지. 요것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덜 하거나 가스 발전을 많이 하거나 그런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 문제도 상당히 이제 얘기가 많았어요. 재생에너지로 가면은 일자리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 충남도에 석탄 폐지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일자리 측면에서 석탄에서 가스로 전환했을 때랑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했을 때 과연 누가 많을지 한번 비교를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가스 발전이고요. 나머지가 이제 재생에너지 시나리오인데 요 구분은 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건 이제 지역 자금률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에서도 그 석탄 발전 폐지하고 재생에너지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 용역 발주 같은 거 낼 때 공사에 대한 용역 발주 지역 내에서 일정 부분 해라라는 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게 그 외부 사람들만 돈 벌어가면 안 되잖아요. 지역 입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지역 자금률, 지역 조달 의무라는 조항을 붙여요. 그런 걸 적용하면 지역에 좀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재생에너지랑 ESS가 그 같이 가면은 일자리는 효과는 더 늘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데이터로 보면은 좋네, 가스 발전보다 재생에너지가 좋으니까 재생에너지 하면 되겠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요거를 얼마나 그 지자체랑 정부가 설득력 있게 할 수 있겠느냐, 또 고용 관점에서 피해보는 사람이 없게 잘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나머지도 이제 이거는 전국 단위로 봤을 때도 이렇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GIDP라고 해가지고 지역의 GDP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역 총생산으로 봐도 이 재생에너지로 갔을 때 그 충남 같은 경우는 전체 GRDP의 50%까지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연구 자료들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충남도 공무원분들이랑도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헉 하시죠. 사실은 이제 안 된다는 논리만 계속 들었었는데 이제 이런 자료를 갖고 가니까 근데 그때부터 고민에 들어가겠죠. 이제 이 자료는 나왔는데 깃발은 꽂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이제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의지는 이제 가스 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인데